네,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의병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쪽을 향해서 큰절 한번 올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곽승문입니다. 2004년 17대 선거 때 대구, 중구, 남구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 당시 대표이신 박 대표님께서 2번이나 내려오셔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중앙당 홍보위원장이라는 중책도 맡기시고 저도 열심히 대통령님을 모시고 당시 초선 의원들을 모아서 이른바 흑기사 무대를 만들어서 박근혜 당대표님을 도왔습니다. 2007년 우리 경선에서 정말 당원 투표에서는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4.5% 갖춰서 저희들이 3% 차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뺏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방송위원장을 나중에 한 최시중이 이재호 그자들의 여론조사 조작으로 대통령 후보직을 우리가 내다바이 당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11월 29일은 유경수 여사가 옥천에서 태어나신 생신일입니다. 그 날짜로 한나라당 혼자 탈당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다스가 이명박 씨 재산이라고 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 7천억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저는 고발이 돼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아 5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 당선되시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사면이 된 14년 2월 이후 14년 9월에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해주셨고 14년 10월부터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17년 11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12월 중순부터 서울역에서 지금까지 1년 4개월을 애국 동지들과 함께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 서천대 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점이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안 계시는 그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매일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2분에다가 국정원장 4명, 비서실장, 장관 수십 명을 잡아넣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법원장을 구속시켰고 지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 60여 명 명단을 작성해서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민재판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통령 각하, 그렇게 힘들게 키워온 이 대한민국이 매일같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는 안보 분야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는 젊은 장병들 휴대폰 소지가 가능해서 일과시온 이후에 휴대폰 갖고 놉니다. 한 달에 2번은 외출도 허용이 됩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오면 외출 나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없어지고 대규모 육아훈련도 줄었습니다. 놀고 먹는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GP를 해체했습니다. 북괴 전차를 방지하는 대전차 설치 진지를 다 해체했습니다. 작년 9.19에는 평양에 가서 9.19 군사합의서라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을 한마디로 패전국이 갖다 바치는 항복 문서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참모총장을 지낸 육군 장성 415명이 모여서 9.19 군사합의서의 폐기를 요청하면서 9.19 군사합의서는 북괴에 대한 항복문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공동으로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강 하구에 철조망을 다 걷어내고 한강 밑바닥에 있는 그 여러가지 장엄을 다 철거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고무보트 타고 임진강에서 내려와서 한강을 건너 가로질러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적 행위가,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이 해도를, 한강 해도를 넘겨준 죄로 이틀 전에 똑같이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문재인 일당이 저지르고 있는 국방안보 해체는 북한의 김정은이로 하여금 빨리 저 내려와라,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김정은이와 한통속이 돼서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쇼를 벌였습니다. 김정은이가 유엔의 강력한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 하는 수 없이 목줄이 꼬여서 끌려 나와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재를 먼저 해제해 줘야지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게 아니냐고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이는 세계 외교사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하신 대통령께서 그 능숙한 영어로 세계 정상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던 그러한 품격은 없어졌습니다. 문재인이는 외국만 나가면 실수합니다. 꼬박꼬박 졸지를 않나 엘리베이터를 못 타서 기념사진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A4 용지가 없으면은 말 한마디 못하는 외교 등신입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서청대에 와서 대통령께 좀 보고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다음 달 1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문재인이가 지금 워싱턴을 갑니다. 또 기레기 언론들은 이번에 문재인이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동력을 잃은 미국 회담을 다시 살리고 또 뭐 경제협력을 논의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관련된 언론의 뉴스는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희망사항을 기자들한테 흘려서 쓰게 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들은 정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를 소환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경환과 외무장관을 미국에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미 국무성에서 공식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예 오지 마라. 그랬던 미국 국무부가 사흘 전에 날짜를 딱 정해서 11일 단 한 번 오찬을겸한 회담하고 바로 끝나는 단 한 번의 일정으로 그냥 불러들였습니다. 학생 주임이 교무실로 문제 학생 불러들인 겁니다. 여기서 무슨 미국 동력 얘기가 나와요. 저는 최후 통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정은이한테 연락해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군사행동을 나선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라. 그리고 문재인이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너는 어느 쪽 편에 설래? 김정은의 편에 설래? 아니면은 우리 동맹 편에 설래? 최후 통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벌여온 위장 평화 쇼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 포진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정부에 의한 북한 평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레짐 체인지, 사람 교체가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북한에서 그러한 레짐 체인지를 비롯한 정치 변동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은 또 기대합니다. 김정은이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이 문재인 좌빨 정부도 함께 무너지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구속 2년, 구속 만기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손새끼가 들고 나왔던 태블릿 PC가 아예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최서원이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회장하던 홍석현이가 손석희한테 태블릿 PC를 던져주면서 내가 구한 거야 하고 던져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스포츠 미르재단 대통령이 단돈 1원도 받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입으로 재벌 회장들이 단 한 건도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천년 전에 궁예가 써먹던 관심법이라도 한 계룡산 도사인지 묵시적 청탁이란 말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억울하게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30일 날 구속 실질 심사를 2017년 3월 30일입니다. 오후에 실질 심사를 마치시고 대기하시다가 3월 31일 새벽에 대통령이 구속돼서 이쪽 구치소로 오셨죠. 어제 토요일 서울 시내는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또 진눈깨비가 내리고 어제 하루 종일 하늘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구속을 설파하시어 하늘도 무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들은 지금 4월 16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종찬 기자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 구속 기간이 4월 16일 밤 12시로 만료가 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이명박이는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재판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풀어줘봤자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집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날 우리는 세곡동 자택으로 몰려갈 것이고, 만일 대통령께서 서울역 광장에 나오신다면 아마 50만 명이 서울광장을 뒤덮지 않겠습니까? 100만 수정하겠습니다. 1000만이 나옵니다. 1000만.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워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쫀쫀한 문재인아, 이 문재인이 좌빨 나쁜 놈들아, 이 정치 모범도 2년간 감옥에 넣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안 되나? 정말 욕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 16일이 왜 중요하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이고 세계에서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 동맹이라 그래도 대통령의 석방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내정 간섭이라도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이 불러들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의회에서 그것도 민주당 하원 외교 소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우리 미국의 동맹인지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4월 11일 지나면 미국에서 미국 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아니 석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역할은 아닙니다만 미국 보수연맹 ACU 고든창 회원을 통해서 어제 4월 16일이 구속 만기일이고 17일 새벽 0시를 기해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고든창에게 미국 여론을 환기시켜 달라고 저희들은 어제 편지를 보내고, 연설을 여기도 몇 번 하신 최기덕 박사가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고든창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며칠 전에 미국 국내 언론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가짜 뉴스에 의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규택 최고위원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4월 6일 집회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4월 16일을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풀려나와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되는 것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정말 옛날 성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큰 인물이 큰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시련을 주고 좌절을 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픕니다. 왜 그런 시련이 박근혜 대통령 어깨에 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님 북계 총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 역시 총탄에 돌아가시고 대한민국에서 부모님 두 분을 다 바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마저 이 대한민국과 결혼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저희들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